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SK하이닉스에 6,600억 원의 보조금을 확정했습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삼성전자에게 쏠리고 있습니다. 농협금융임추위가 차기 농협은행장 후보로 강태영 NH농협캐피탈 부사장을 추천했습니다. 또 주요 계열사 5곳의 대표를 전격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하나그룹이 국내 2위 단체급식 업체인 아워홈의 경영권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수에 성공할 경우 중단했던 단체급식 사업 재개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됩니다. 강달러 지속의 외국인이 우리 주식시장을 떠나며 하락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달러로 대급을 받는 수출주는 수혜를 받는 모양새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0일 서울경제 뉴스5 시작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SK하이닉스에 최대 4억 5,800만 달러의 직접 보조금과 5억 달러의 대출을 제공하는 지원을 확정했습니다. 최종 보조금은 지난 8월 예비 거래각서를 맺을 때인 4억 5천만 달러보다 800만 달러가 증가했는데요. 이제 시장의 관심은 삼성전자에 쏠립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SK하이닉스가 미국 행정부로부터 4억 5,800만 달러, 하나로 약 6,600억 원의 보조금을 받게 됐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보조금 지급을 매듭 지은 겁니다.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 지원법 칩스법에 따라 SK하이닉스의 보조금 관련 최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대 5억 달러의 정부 대출도 지원합니다. 지원금 감축 우려가 제기됐지만 지난 8월 예비거래각서를 맺을 때인 4억 5천만 달러보다 800만 달러 증가했습니다. 이제 관심은 삼성전자에게 쏠립니다. 64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받기로 한 삼성전자. 아직 최종 확정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황인데 전망은 긍정적입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의 4나노 공정에 첨단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미국의 삼성전자는 현재 공장의 한 11배 크기로 텍사스에서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1월 20일 날 취임하는데 그 전으로 해서 보조금을 받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법에 따라 보조금 지급에 부정적인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보조금 지급 규모를 잇따라 확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텔과 대만 TSMC, 글로벌 파운드리와 마이크로 테크놀로지의 보조금 지급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농협금융지주가 농협은행 등 주요 계열사 5곳 대표를 전격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계열사별 대표 교체 바람 속 김현진 NH벤처투자 대표는 유일하게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이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협금융지주가 오늘 임원 후보 추천위원회를 개최하고 농협은행 등 주요 계열사 6곳의 최고 경영자 후보 추천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농협금융임추위는 차기 농협은행장 후보로 강태영 현 NH농협캐피탈 부사장을 추천했습니다. 올해만 6차례 금융사고가 발생한 농협은행은 내부 통제 부실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은행장 교체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1966년생 강 후보는 1991년 농협중앙에 입사 후 서울 강북 사업부장 등을 거치며 영업력과 기획력을 인정받은 인물입니다. 임추인은 강 후보가 내년 디지털 혁신주도 경영 전략을 이끌 적임자로 평가하며 차기 은행장을 주축으로 내부 통제 강화와 인적 쇄신을 통해 금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농협생명 대표이사에는 박병희 현 농협생명 부사장이 추천됐고 농협손해보험 대표이사에는 송춘수 전 농협손해보험 부사장이 후보로 추천됐습니다. 두 계열사 모두 내부 출신이 대표이사로 선임되는 것은 최초인데 농협금융은 이를 통해 사기 진작과 인적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NH농협캐피탈 대표이사에는 장종환 현 농협중앙회 상무가 후보로 추천됐습니다. 계열사 대표 교체 바람이 거센 가운데 김현진 현 NH벤처투자 대표이사는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김 대표는 올해 1,000억 원 규모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펀드 결성을 통해 국내외 기관 시너지 창출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으며 연임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NH저축은행 대표이사에는 김장섭 전 농협생명 부사장이 추천됐습니다. 앞서 임기 만료 여부와 별개로 현 농협손해보험과 NH저축은행 대표이사가 지난주 임추위에 사임 의사를 밝힘에 따라 후임자 추천 절차를 진행한 배경이 있습니다. 이번에 추천된 후보자들은 이달 중 임추위 이사회를 거쳐 주주총회에서 최종 선임될 예정이고 임기는 내년 1월부터 총 2년입니다. 오늘 임추위 후보 추천 발표에서 제외된 차기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다음 주쯤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경제TV 이현아입니다. 하나그룹이 국내 2위 단체급식 업체인 아워홈의 경영권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의 삼남 김동선 부사장이 맡고 있는 하나호텔앤드 리조트가 아워홈 경영권 인수를 추진 중인데요. 인수에 성공할 경우 중단했던 단체급식 사업 재개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혜연 기자입니다. 한화그룹이 아워홈 경영권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단체급식 사업 진출 가능성을 키웠습니다.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한화호텔앤드 리조트는 아워홈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해 실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수 대상은 아워홈 지분 약 57.84%로 이는 LG 오너일가 장남 구본성 전 부회장과 장녀 구미현 회장의 보유분입니다. 아워홈의 기업 가치는 현재 약 1조 5천억 원으로 추산되는데 인수 비율에 따라 필요한 자금은 8,600억여 원으로 전망됩니다. 한화는 연말까지 실사를 마치고 이르면 내년 초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인수는 김승현 회장의 삼남인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한화호텔앤드 리조트 미래비전 총괄 부사장이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선 부사장은 새 먹거리로 푸드테크를 낙점하고 사업 확장에 나선 바 있습니다. 최근 한화호텔앤드 리조트 자회사 한화푸드테크가 급식사업본부를 신설해 단체급식 사업을 재개할 거란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지난 2020년 식자재 유통 단체급식 부문을 사모펀드에 분할 매각해 급식 사업을 중단한 지 4년 만입니다. 업계에선 한화그룹의 우주항공, 방산, 에너지 등 사업이 단체급식을 수주하기 좋은 사업장들로 꼽히고 특히 한화로보틱스 등이 단체급식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푸드테크 기술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단체급식 시장에서의 긍정적인 전망이 나옵니다. 한편 한화호텔앤드 리조트 측은 다양한 사업을 검토 중인 것은 맞지만 아워홈 인수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은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연입니다. 강달러 지속의 고환율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수출주들이 하락장에서도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당국의 적극적인 시장 안정 조치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들의 한국 증시 이탈이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고 우리 주식시장엔 악재로 읽혀 양대 시장은 고환율에 발목이 잡혔는데요. 하지만 달러로 대금을 받는 수출주는 수혜를 받는 모양새입니다. 김보연 기자입니다. 강달러 직격탄을 맞은 원달러 환율이 이틀 연속 1,450원 선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당국의 적극적인 시장 안정 조치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증시 이탈이 이어진 것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치솟으면 원화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손해라 외국인은 한국 증시를 떠나고 있습니다. 고환율이 우리 주식시장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은 8,170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엔화가 일본은행의 금리 동결로 약세를 보이는 점도 원화 약세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다만 대금을 달러로 받는 수출주들은 킹달러 국면에서 환차익을 통해 실적이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 마진이 커지기 때문 해외의 자동차, 조선, 반도체를 팔아 달러를 벌어오는 회사들이 해당합니다. 달러의 가치가 높으면 이익이 커집니다. 다만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해외에서 수입하는 원자재 비중과 생산기지의 위치입니다. 반대로 달러로 사와야 하는 원자재가 많다면 환율 상승은 원자재 매입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손실과 직격되고 해외 생산기지의 비중이 높다면 인건비 부담도 커져 수익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업종은 외화부채 부담 증가로 인한 리스크가 더 큽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환율이 10% 상승할 때마다 보유한 달러 부채 평가 손실이 257억 원씩 발생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초 환율 10원 상승 시 연간 2천억 원의 영업이익 수혜 효과를 거둔다고 알려진 현대차의 경우도 차량 부품의 44%가량을 해외 공장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달러 영향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경제TV 김보연입니다. 현대제철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에 일본산 열연강판에 대해 반덤핑 제소를 신청했습니다. 당초 중국산 열연강판에 대해서만 제소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일본산 열연강판도 반덤핑 제소 품목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제철의 반덤핑 제소는 지난 7월 중국산 저가 후판에 대해 반덤핑 제소를 신청한 지 5개월 만입니다. 현대제철 측은 일본산 열연강판은 내수 물량보다 $250 낮은 가격에 한국으로 수출돼 국내 제조업계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무역위는 2개월 안에 조사 개시 결정 여부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국내 대형 건설업체들이 내년 분양 계획을 축소하는 모습입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에 수요가 줄어들며 미분양도 늘고 있는 영향인데요. 내년 분양 물량을 공개한 10대 건설사 6곳이 분양 계획을 축소하고 나섰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건설사들이 내년 분양 물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사업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도급순위 상위 10대 건설사 중 내년 분양 물량을 발표한 곳은 6곳. 이들의 내년 분양 물량은 약 8883가구입니다. 올해 총 85,281가구를 공급했는데 내년엔 5% 넘게 줄이는 겁니다. 삼성물산의 경우 내년에 1개 단지에서 1,097가구를 분양할 예정입니다. 올해엔 5개 단지에서 6,176가구를 분양했습니다. 현대건설과 대우건설도 내년 분양 가구 수를 줄였습니다. 현대건설은 2,104가구 줄어든 16,123가구를 분양할 예정이고 대우건설은 4,480가구 줄어든 15,003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DLENC와 포스코-ENC, GS건설은 올해보다 분양 물량을 늘렸습니다. 시장 침체에 지방에서 미뤄왔던 분양을 본격 진행하는 걸로 풀이됩니다. 다만 분양시장 분위기와 미분양 상황 등에 따라 분양 계획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지방의 경우 오랫동안 미뤄왔던 분양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진행할 예정이긴 하나 미분양 리스크가 커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매수 심리는 날로 위축되고 있어 건설사들의 고심은 더 깊어질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재무적 투자자와 벌이고 있는 풋옵션 분쟁에 대해 가격을 재산정하라는 2차 국제중재 판결이 나왔습니다. 신 회장은 중재 판정에 따라 한 달 내로 평가기관을 선임해 풋옵션 가격 산정에 나서야 하는데요. 신 회장 측은 평가기관을 선임토록 결정한 2차 중재 판정 결과가 1차 판정에 배치된다며 취소 소송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막판까지 치열한 기싸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도아 기자입니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어피니티 컨소시엄 간 풋옵션 공방전과 관련해 신 회장이 공정시장 가치를 산정할 감정평가기관을 선임해야 한다는 국제상업회의소의 2차 중재 판결이 나왔습니다. 풋옵션 가격으로 주당 41만 원을 산정했던 어피니티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어피니티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신 회장 측이 2차 중재 판정 결과에 승복하고 이를 신속히 이행해 교보생명을 둘러싼 분쟁 해결에 나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어피니티는 지난 2012년 대우 인터내셔널로부터 교보생명 주식을 주당 24만 5천 원에 사들였습니다. 이때 교보생명의 IPO가 약속한 기한까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교보생명이 상장에 실패하자 어피니티 측은 주당 41만 원에 매입하라는 풋옵션을 행사하면서 분쟁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번 2차 중재 판정에 따라 평가기관 선임과 주당 가치 산정 절차의 객관성이 분쟁 해결의 실마리가 될 전망입니다. 신 회장은 풋옵션 이행을 위해 다음 달 중순까지 감정평가기관을 선임하고 풋옵션 가격을 산정해야 합니다. 기한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매일 일정 금액의 간접 강제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신 회장 측은 2차 중재 판정에서 평가기관 선임 결정이 1차 중재 판정에 배치된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 등 법적 절차를 고려한다는 방침. 교보생명의 풋옵션 분쟁은 막판까지 진통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김도아입니다. 경남 진주에서 카이 회전익 비행센터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이 시설은 하늘을 나는 드론 택시처럼 프로펠러의 힘을 이용해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기체에 대한 연구 개발과 시험 비행 기능을 수행할 예정인데요. 보도에 이은상 기자입니다. 경남 진주의 문을 연 카이 회전익 비행센터. 13만 제곱미터 부지에 헬기 경납고와 비행 시험장 등을 갖췄습니다. 이 시설에서는 회전익 기체에 대한 연구 개발과 시험 비행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공력이 없어서 회전익 비행 시험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시험장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비행 시험센터를 구축하게 됐는데 굉장히 큰 의미를 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센터는 진주시와 카이가 손잡고 3년간 준비해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진주시는 부지를 제공하고 카이는 시설 운영을 맡게 됩니다. 오늘 준공식 행사는 진주시와 카이가 대한민국 항공 우주 시대를 열어가며 첫 출범의 결실을 확인하는 대단히 뜻깊은 행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카이는 회전익 비행센터를 미래형 항공기와 조종사 교육 시설로 확대하고 복합 비행센터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센터 옆에는 2025년 하반기까지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연구와 실증이 가능한 AAV 실증센터도 지어질 예정입니다. 두 시설이 지어지면 항공기체에 대한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진주시는 이러한 인프라를 활용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선점한다는 전략. 부품 실증센터, 비행센터가 동시에 작동을 하게 되면 앞으로 AAV 생산 기지를 유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밑거름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서울경제TV 영남 이은상입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백화점이나 영화관만 떠올리시는 분들 많으셨죠? 올해는 좀 색다른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는 없을까 고민하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색 크리스마스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장소는 바로 이곳, 한국민속촌입니다. 민속촌과 크리스마스의 만남이라니 조금 어색하신가요? 한국민속촌은 지난달 23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겨울축제에 킹받는 크리스마스를 개최합니다. 이번 축제 컨셉은 조선의 산타왕으로 불리는 나라님이 백성을 위해 몰래 선물을 두고 다니던 이야기를 테마로 하는데요. 전통 가옥을 배경으로 크리스마스 장식이 꾸며진 포토존은 물론이고요. 민속촌의 산타왕과 눈사람, 루돌프, 눈꽃궁녀 등 다양한 캐릭터가 캐릭터 활동을 펼쳐 이색적인 광경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체험 콘텐츠도 눈길을 끄는데요. 눈사람 마을 오르골 만들기, 얼음궁녀의 스노우볼 만들기 등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접 나만의 선물을 만들어 볼 수도 있어 인기라고 합니다.
민속촌의 이번 겨울축제는 매일 저녁 8시까지 화려하게 불을 밝힐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역사 속에는 없지만 상상 속에는 있는 조선의 크리스마스. 올해는 민속촌에서 색다른 크리스마스를 맞이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또 하나의 색다른 크리스마스 핫플 다음 장소로 가보시죠. 특별한 크리스마스는 도심 속 바다, 아쿠아리움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곳 코엑스 아쿠아리움에서는 크리스마스, 바닷속에는 무슨 일이 생길까를 진행하며 바닷속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신비한 크리스마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동선 곳곳에 특별한 바다 친구들과 함께 즐기는 크리스마스 포토존을 마련해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했는데요. 특히 무지개 라운지 테마존에 꾸며진 포토존에서는 조개 썰매를 끄는 루돌프 해마와 선물을 나눠주는 산타 문어 포토존이 준비돼 있어 재미있는 모습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족관 내부에도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층 풍성하게 느낄 수 있는 장식품들을 배치해 해양 생물들과 함께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코엑스 아쿠아리움에서만 즐길 수 있는 크리스마스 공연도 준비돼 있는데요. 바다 컨셉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꾸며진 딥블루 광장 테마존에서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수중 공연이 펼쳐집니다. 특히 실내에서 다양한 볼거리를 만날 수 있어 아기들과 부모님이 시간을 보내기에 안성맞춤인데요. 바닷속 친구들도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덕분에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색 크리스마스를 즐길 수 있는 마지막 장소로 떠나볼까요? 네, 저는 지금 서울식물원에 나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며 따뜻함을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곳에서는 잠시 외투를 벗어도 될 정도로 따뜻한 온기가 이어집니다. 서울식물원에서는 지금 온실의 매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겨울축제가 진행 중입니다. 지중해관에서는 겨울 요정이 나타났다라는 주제로 특별 크리스마스 전시를 열었는데요. 이곳에서는 지중해 식물과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만든 60마리의 겨울 요정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열대관에서도 오늘 난을 주제로 열대 난초 전시가 한창인데요. 동남아 지역의 전통 공예품을 활용한 포토존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서울식물원에서는 국내에서 보기 어려운 반다를 전시하기 위해 태국에서 반다 28품종, 또 희귀난초 16품종 600여 개체를 들여왔다고 합니다. 서울식물원 윈터 페스티벌은 크리스마스가 지나도 내년 2월까지 전시가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이번 겨울 다채로운 식물과 함께 따뜻하고 특별한 시간을 보내보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위클리 비즈였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서울경제 뉴스5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